재무계획의 첫 출발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숫자, 우리 회사의 처음 숫자가 뭐예요? 찍히는 게 매출액이죠, 매출액.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희 기업 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에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온 게 매출액이죠, 매출액. 그러니까 회사의 시작은 매출액을 잘 확인하고 추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재무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사실 뭐 재무계획으로 가장 쉬운 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쉬운 건 인건비죠. 지금 우리 회사 멤버들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한테 연봉 얼마 주고 있으니까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뭐 실제 어디 월세로 얼마 주고 있고 보증금 얼마에 비용 나가고 있고 1년에 뭐 회식도 하고 복리후생비 얼마고, 이러한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은 사실상 추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 그 비용도 돈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듯이 얼마의 돈을 벌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이 매출액을 추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과거에 있는 매출액을 잘 정리해서 투자 유치 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래도 투자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추정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매출액을 잘 알아야 된다. 매출액을 잘 추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매출액이 어떻게 결정되냐? 사실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P 곱하기 Q죠. P는 프라이스, 가격과 판매량의 곱으로 우리가 매출액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매출액이 단순하게 하나의 제품만 취급하면 상대적으로 추측하기 쉽겠으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아니면 뭐 재화를 공급하는, 예를 들어 뭐 물건을 만들어서 IT 제조를 하는 제조업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과,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유형의 과금 체계와 서비스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 또는 서비스별 판매량과 가격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달리해서, 더 들어가는 코스트를 더 높낮이를 달리해서 그 가치를 다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별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날 건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유사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유사한 제품의 경우에는 둘이 약간 뭐 간섭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갤럭시 S와 갤럭시 A, 물론 이제 좀 제품군이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갤럭시 S, 8과 9이 있다. 그럼 9이 나오면 8의 판매량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취급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서로 새로운 것들 간에 간섭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매출액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고민의 여지가 많아지고 더 그 숫자가 정교해집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가격과 판매량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실제 내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면 할수록 본인의 어떤 프라이싱, 마케팅 전략도 더 공고해지고 강화되고 투자자들을 설득시키기도 좋다는 거죠. 결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밟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투자자랑 교감하고 내용들을 이해하고 서로 전개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의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P와 Q인데, 사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혼자만 결정하면 문제가 없겠죠. 독점이면, 독과점이면. 하지만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선, 하지만 이익을 무한대로 남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를 고려한 가격 결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인지해서 차별화된 시장에서 포지셔닝 해야죠. 왜?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 하냐에 따라 우리의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우리는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을 팔겠다. 근데 핸드폰도 타겟된 고객층을 명확히 구분하고 접근해야지 가능하겠죠. 왜?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판매, 모든 종류의 핸드폰에 대해서 다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거대한 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만이 빠르게 기민하게 접근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우리가 분석한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지 그 안에서 창출되는 판매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하긴 불가능하겠죠, 사실. 실제와 뭐 예측은 당연히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뭐 바이블처럼 매출액 이렇게 추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회사의 상황이 다 다르고 회사가 처해 있는 인더스트리에 또는 회사 개개인의 내부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는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반영이 되어야지 보다 정교한 매출 계획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를 좀 보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얘기하는 걸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고려 전이나 후나 내용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알아야 내가 전략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그러한 재무계획이 사업적인 계획에 또 영향을 받고 그것들이 더욱 업데이트되고 더 확장되고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프라이싱이죠. 왜? 가격에 따라 판매 계량도 바뀌고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좀 뜬구름 잡는 분들도 계세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어떤 경험과 어떠한 이제 사업, 인더스트리에 있냐에 따라서 실제 나와서 새로운 비즈니스, 유관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산업의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상 이 프라이싱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복잡한 이슈 중에 하나고 실제 이러한 프라이싱은 영업과 우리 회사 재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싱 안에는 우리가 투여된 노력과 플러스 알파인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럼 재료비가 발생될 수 있고 우리는 마케팅, 서비스, 기획, 제품 기획, 디자인 이런 것만 하고 설계까지 한 다음에 실제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공장을 갖고 있긴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외주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제조 원가, OEM 생산에 대한 원가도 파악해야 되고 중간에 유통 마진도 있겠죠. 직접 유통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판매 수수료, 부대 비용도 우리가 다 파악과 고려가 들어가야 된다. 어디에? 가격 결정에. 가격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원가에 해당되는 거고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결정해야죠. 원가가 80인데 뭐 이익을 20 붙여서 100원짜리로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익 20이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그 20이라는 건 당장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시장을 확장시키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마진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답이 없는 얘기 또 하고 있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게 뭔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반영돼야 된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럼에 있어서 사실 가격을 결정하는 건 너무 이제 이론적인 얘기인데 시장 가격은 최소 가격은 뭐예요? 내가 투입된 원가죠. 원가보단 더 받아야 된다. 그 얘기고 최대 가격은 시장과 제가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맘대로 정하면 무한대로 받고 싶죠. 요거 하나 펜도 뭐 100억에 받고 싶죠. 하나 파는데 원가는 모르겠고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인데 하지만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경쟁사가 고려된 가격을 결정해야 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베너핏, 눈에 측정할 수 없는 효용이죠. 그 효용보단 낮게 가격이 설정돼야지 고객은 그걸 구매함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지만 본인이 느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기쁨과 혜택이 그래서 구매 용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원가보단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제품과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가치 판단은 주로 가격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스타트업이 처음에 제품과 서비스 내놨을 때 좀 싸게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가격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부분을 차별화해서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혁신적인 방식과 어떤 접근 내용으로
그런 색깔을 입혀서 실제 파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에 신선함을 느끼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미 기성품들을 똑같이 경쟁을 하면 기성품들에 대해선 대기업들, 이미 알려진 기업들이 다 거기서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품을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서 원가를 낮춘 대기업과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차별화된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차별화된 포인트로 지불 용의를 높여서 실제 고객에게 이거 스타트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열 수 있게 높은 가격에 하는 게 일반적인 스타트업 접근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B2B냐 B2C냐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떤 최종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느껴지는 산업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필요는 있지만 주로 고객은 이 낯선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기 전이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봤다 아니면 친구의 소개로 들었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판단할 때 주로 이제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게 박리담회로 갈게요. 그런 건 이미 못 이겨요. 스타트업들이 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주제 조건이 있지만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무조건 낮다기보단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차별화해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가격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나머지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다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가 이렇게 많아요. 가격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상관관계 통해서 매출액이 발생될 것이고 그 매출액이 다른 경쟁사,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맞게 시장의 점유율도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고객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서 노출되는 건 회사 이미지죠. 결과적으로 돈 벌었으니까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도 이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까지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활동, 예를 들어 그 가격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실제 우리 회사가 그 가격과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방식들은 이제 탑다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은 다 어느 정도 대표님의 머릿속에 있고 구체화돼 있고 그것들을 플랜을 서서히 좀 실행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 없는데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재무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사업 계획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사업 계획 안에 로드맵이 있고 실제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거다라는 것들이 지금 다 구상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우리가 이제 만든 사업 계획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KPI를 설정하겠죠. 왜? 그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이죠. 우리가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거를 설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단계별, 시기별로 다 다를 수 있겠죠. 우리의 성장성,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게 KPI도 바뀔 수 있고 그게 언제 달성돼야 되냐 아니면 어떤 페이지에서 움직여야 되냐라는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KPI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 회사의 활동과 실제 예상 시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1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분기, 어떤 분기 내에 어떤 걸 달성하겠다. 그 달성의 포인트들은 뭐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고민이 돼야 되고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얻는 포지셔닝에 따른 서비스, 제품별 예상 매출을 추정할 수 있겠죠. 우리 이런 활동을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이렇게 우리의 예상대로 갔으면 시장의 흐름 하에 우리의 포지션이 이러면 실제 예상되는 어떤 판매량과 가격을 대략적으로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잘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을 되게 쪼개서 분석해야 된다.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근데 활동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실제 목표에 맞게 그 목표가 언제 어디에 어떤 특정 시점에 이루어질지를 다
예측하고 그거에 맞게 활동을 분석하면 실제 매출이 예상될 거고 그 매출에 대응되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 활동이 다 돈이죠. 우리가 움직이는 게 돈이기 때문에 어디 이동하면 교통비 나오는 거고 그 사람과 회의하면 밥값 나오는 거고 이 사람 움직이는데 인건비 줘야 되니까 월급 나오는 거고 임대료 나가는 거고 관련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잘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어렵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매출을 추정하는 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